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 신문 절차가 사실상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순실 씨는 헌재에 나오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죠. 안종범 전 수석은 오전에 출석했는데요.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된 안종범 전 수석,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초미의 관심이었던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재 마지막 증인 신문일인데요. 이정미 권한대행 재판방에 절대 삼가해라 이런 강력한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네, 다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사법권의 어떤 독립과 또 재판의 신뢰를 해소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안팎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안이라는 것은 이제 법정 안을 말하는 거고 밖이라는 것은 밖에를 의미하는 건데 안에 대해서는 이제 16차 지난번 15차 변론 때 네.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밥 먹고 하겠다. 그렇죠. 근데 예. 당뇨가 있어서 밥 먹고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변론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니까 다음 기회에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헌법재판관실이나 하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경고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헌재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 밖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팎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신속히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고성 의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평우 변호사에게는 그런데 추가 발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번에요. 예. 김평우 변호사가 뭐 당뇨 때문에 밥을 먹고 변론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길에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본인이 오늘 그럼 하겠다고 내가 안 그런 먹고 거죠.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길에 뭐 기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자, 헌재가 오늘까지 대통령이 출석할 건지 말 건지 자 밝혀달라. 네. 아직 뭐 결정은 못 내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는 네. 상의해 보겠다. 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이 반대쪽에 있는 국회 탄핵 네. 소추위원들이 이미 지난 14일까지 여부를 알려달라. 예. 지금 22일 변론 다 끝나죠. 오늘로 내일 최종 의견서 서면 제출하라. 이게 이야기 받았죠. 그리고 모레 24일 날 금요일 날 결국은 이 최종 변론 이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고된 스케줄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면 네. 일정이 또 이제 엉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14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 알려달라. 단 출석하면 신문을 받으셔야 받아야 한다. 된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신문 받는 모습이 국가의 품격에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 예. 하지만 오늘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대통령에게 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예. 권고했다는 건데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한 오늘 하루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아, 그런가요? 문제는 일정입니다. 네. 일정을 출석은 하겠는데 예. 3월 2일이나 3일로 출석을 잡아주시면 어떠냐라고 타진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대리인단이 헌재가 안 받아들일 얘기했던 가능성이 거죠. 크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도 예. 의사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진을 해보고 어. 헌재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렇다면 27일이나 28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 예. 이 변론이다.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대통령 측에서 조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란이안을 가지고 나오겠죠. 아, 예. 3월 초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 그러면 2월 27일이나 28일 중 출석을 검토해 보겠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가 조율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데 네. 나올지 말지 이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최종 변론 기일도 연장할지 여부를 헌재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지 이제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예. 나와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전제가 돼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 얘기를 하고 할지 그건 이제 오늘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 오늘 심판 기일에 예.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오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 할 가능성이 예. 높다. 그 이유는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탄핵의 심리 길이 지연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런데 헌재에서는 지금 사실은
24일 날 마지막 변론 종결하고 그걸 이제 원칙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연 가능성이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했을 때 내거는 조건이 그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신문하지 말고 국회 소추인 측에 신문을 안 하는 걸 조건으로 하자.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법에도 정해져 있고 신문하는 걸로 또 헌재 네.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 신문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못하게 됐을 때 변호인이 대신해서 답을 하게 하자 이제 예. 그런 건데 이런 조건들이 성취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올 결과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크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에 최순실 씨는 뭐 더 이상 진술할 게 없다. 네. 이래서 안 나온다고 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네. 마지막 증인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오늘 그 두 재단 모금이 기업들의 호응이 좋아서 네. 뭐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또 취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뭐 이 진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동안의 과정을 쭉 봤기 때문에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이야기가 네. 일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좀 위협적인 사항을 감지하고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추진했을 가능성 하나, 네. 그걸 내비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선의로, 오늘은 선의로 돌아선 것 같아요. 선의보다 더 나가서 호응이 좋았다 오히려. 기업들이 뭐 애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모금액보다 더 많이 돈을 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탄력을 받고 800억 가까운 돈이 예. 정경련을 통해서 모였다. 이런 취지 이야기인데 지금 그중에 가장 돈을 많이 댄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의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예. 삼성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니다. 대가성이 있었고 이게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사항이죠. 그럼 이 삼성의 입장만 우리가 뜯어보더라도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네. 이건 돈을 저희는 더 많이 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겠느냐.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의 오늘 이제 법정에서의 헌재에서의 진술이 그렇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헌재도 후반으로 갔고요. 특검도 거의 이제 뭐 시간, 모래시계가 그렇죠. 다 해가 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주요한 등장인물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을 통해서 가장 많은 증거가 물증이 확보돼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어제 오늘 아침에 바로 이 기각 소식이 알려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문체부를 장악했던 문체부의 김종 전 차관 이런 인물들의 대동소이한 똑같은 맥락이 모두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예. 어제 심지어 우병우 전 이제 민정수석은 나는 가교 역할만 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공직에 있었던 대통령의 참모들은 전부 공히 대통령이 시켰다.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예.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서 자신들의 살 길 찾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더 큰 궁지에 몰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됩니다. 점점 사면 초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재 심판일은 다가오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한동안 잠잠했었던 자진 하야론이 지금 네.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자진 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범 여권을 중심으로 왜 다시 이런 하야론이 거론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나서서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진 사퇴만이 여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계산에서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어낼 겁니까? 주말마다.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은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서라지만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범여권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려면 여야가 타협을 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야권이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주지는 않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역시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자유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도 선을 그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끝까지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 판결에 따라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차윤주 앵커의 전해주는 내용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와서 대통령 자진 하차 이런 얘기가 자꾸 솔솔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연기를 좀 떼는 것 같아요. 연기를 떼는 거다. 그래서 특히 범여권, 예. 물론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뭐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탄핵 가결을 굉장히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인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 카드는 아마 가장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에 있어 어떤 두 가지 변수가 하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는 과연 탄핵 결정이 3월 13일 이후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야의 카드는 버릴 겁니다. 예. 그래서 탄핵에 올인을 할 거예요. 탄핵 기각에 올인을 할 거고. 그런데 이게 지연되지 않고 또 탄핵 자체가 인용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보면 갑자기 하야 카드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헌재 심리를 이렇게 촉박하게 남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헌재를 농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야가요. 여당과 야당의 협의에 의해서 하야가 되는 건 아니고 하야는 본인의 일방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야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내가 하야를 할 테니까 나중에 사법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관대한 거 네. 아니면 면죄부를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하려면 지난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탄핵 절차가 있기 전에 했으면 네. 야당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뭐 탄핵 심리에 다 무르익어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코앞에 있는데 지금 와서 하야 카드가 무럭무럭 나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네. 근데 하야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탄핵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법률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탄핵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중지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파면을 할 사람이 하야를 해버리면 파면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야를 하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파면을 계속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으로 또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 하야와 어떤 탄핵과 관계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것인지 아주 굉장한 뭐 논쟁의 쟁점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뭐 네.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헌재 결과 우리가 좀 지켜보기는 해야 그렇죠. 되지만 어쨌든 인용 결정이 내려지거나 네. 만약에 아니면 또 뭐 하야를 자진 하야를 하거나 네. 뭐 이럴 경우에 민간인 신문으로 돌아가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 그러면 수사는 피해갈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수사는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는데 네. 과연 특검을 30일 연장할 것이냐? 어제 오늘 뭐 이제 야사당 압박하고 있고 국민 예. 여론도 이제 연장해야 한다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3월 말까지 이 특검이 연장됐는데 3월 초중순에 탄핵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인용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 민간인의 신분이 돼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황대행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예. 되는 거고요. 이게 맞물려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하면 자, 법 규정이 지금 없는 게 문제인데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 가결되기 전에 헌법학자들 간에 이미 논란이 있었어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표 낸다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파면이라는 거는 위중한 죄가 있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는 알아서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라는 사표를 일반적인 조직은 수리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국가가 이 대통령의 사표를 지금 파면 절차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사표 수리됐으니 그냥 네. 나가세요. 파면 징계는 없던 거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논란이 지금 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좀 법적으로는 뜨거운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결단을 해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내 발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제 자진사직의 길을 이제 가게 됐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전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전날 하야를 한 겁니다. 사실 2년 동안 이 절차가 진행되다가 상원에서 이제 거기는 헌재가 없으니까요. 탄핵이 불가피하다 판단된 시점에 하야 발표를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사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지금 바라는 예.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이게 진행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사면이라고 하는 말은 또 굉장히 야권에서 금기시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라든가 지금 뭐 다른 이제 이 대권 주자들 관련해서 대연정도 얘기하고 선의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면 이거는 제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여론이 높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럼 박근혜 보태선을 치러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몇 가지의 변수가 맞아 예. 떨어져야 되는데 시나리오로는 존재하지만 또 현실 가능성은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다.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뭐 어떤 돌발 변수들이 또 앞으로 나올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